안녕하세요. 처음 인사드립니다. 축구 라이트 팬이자 유튜버 도그 금캉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원투펀치 채널을 통해서 라이트 뷰라는 코너를 진행을 하게 됐는데요. 이 라이트 뷰라는 코너는 일반인이자 라이트한 팬의 입장에서 경기를 보고 그것에 대한 소회를 재밌게 가볍게 풀어보는 시간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경기로 토트넘 대 아스날 북런던 더비를 다뤄볼 건데요. 이 경기 이후로도 다른 경기도 리뷰를 할 예정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많은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기 리뷰에 앞서서 우선 양 팀이 처한 상황과 관전 포인트를 짚어봐야겠죠. 토트넘과 아스날의 최근 5경기 성적, 이 역시 라이벌 아니랄까봐 2승 1무 2패입니다. 하지만 같은 2승 1무 2패라 하더라도 엄연히 그 분위기와 무게감이 다른데요. 그 부분은 잠시 후에 짚어보도록 하죠. 상대 전적 최근 5경기는 아스날이 우세. 그마저도 토트넘이 거둔 1승은 2022년 5월에 케인의 활약으로 거둔 승리였는데요. 토트넘은 근 2년간 아스날을 꺾지 못하며 고전하고 있습니다. 키플레이어도 한번 보도록 하죠. 토트넘의 키플레이어는 단연 손흥민 선수인데요. 설명이 필요 없는 손흥민 선수, 토트넘 에이스이자 주장으로서 중요한 북런던 더비에서 과연 아스날의 수비를 공략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반면에 아스날의 키플레이어로는 하베르츠를 선정했는데요. 하베르츠는 시즌 초에 어려움을 딛고 현재는 아스날 공격의 일원으로서 활약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첼시전에서 2골을 성공시키며 골 감각을 재차 끌어올렸고 이 분위기가 토트넘전에서도 이어질 수 있을지도 관전 포인트가 되겠죠. 토트넘이 최근 5경기에서 거둔 2승 1무 2패 중에 2패는 바로 풀럼 원정과 뉴캐슬 원정에서 거둔 2패입니다. 뉴캐슬이야 그래도 내공이 있는 팀이고 자본이 들어오고 있는 팀이기 때문에 원정 가서 패배한 건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문제는 4골이나 실점했다는 점, 이게 너무 아쉬운 점이었고, 풀럼 원정 역시 쉽지 않은 리그 일정이긴 하지만 그래도 3골 실점한 것은 너무 컸다. 풀럼 원정과 뉴캐슬 원정, 이 2경기 중 한 경기라도 일단 무승부를 거뒀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좀 있었는데요. 그 전에 실점이 너무 많았다. 바로 그 점이 우려스러운 부분입니다. 바로 이번 시즌 토트넘이 무실점 경기를 거둔 것은 단 7경기에 불과하다는 건데요. 반더벤, 로메로 이 2명의 수비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팀 수비력 자체가 낮아졌다는 게 문제입니다. 물론 이것은 엔조 포스테코글루의 라인을 높이고 공격적인 전술이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 반대급부로 수비 조직력에 있어서는 확실히 문제가 있다. 따라서 이번 경기에서 토트넘은 아스날이라는 강력한 팀을 상대로 중원 싸움에서 과연 이길 수 있을지가, 그리고 중원 싸움에서 이겼을 때 그것을 득점으로 연결시킬 수 있을 것인지, 또 중원 싸움에서 패배하였을 때 이것을 무실점으로 과연 막아낼 수 있을 것인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토트넘의 관전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반면 아스날의 2패는 어떤가요? 먼저 아스톤빌라에게 홈에서 뼈아프게 맞은 1패가 있고요. 두 번째는 윈헨 원정에서 거둔 1패입니다. 자, 홈 아스톤빌라전을 먼저 볼까요? 빌라에게 일격을 맞은 건 굉장히 타격이 컸는데요. 그로 인해서 리그 우승에 약간의 노란색 경고등이 켜지긴 했죠. 하지만 빌라가 강등권 언저리에 있는 팀도 아니고 챔스권을 다투는 이번 시즌의 다크호스이자 강팀입니다. 이런 팀에게 졌다는 것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사실이긴 하죠. 바이에른 뮌헨 그동안 아스날에게 유럽 대항전에서 수시로 고배를 먹이면서 아스날 담당 일진 역할을 맡았던 대표 클럽 아니겠습니까? 그런 뮌헨에게 홈에서 1무 그리고 원정에서 1대0으로 석패한 점, 이 점으로 미뤄봤을 때 아스날의 2패는 그래도 충분히 패할 수도 있었다라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토트넘의 2패와 아스날의 2패는 엄연히 무게가 다르고 최근 5경기 2승 1무 2패로 동률이라고는 하지만 토트넘의 분위기가 다소 가라앉아 있다는 것은 사실이죠. 아스날 입장에서의 관전 포인트는 바로 토트넘 원정을 간다는 일인데요. 토트넘과 아스날은 같은 북런던에 있기 때문에 거리상으로 가깝긴 하지만 라이벌팀 원정을 가는 것이기 때문에 분위기 이런 것에 대해서 영향을 받을 수도 있겠죠. 특히 아스날은 최근에 첼시를 5대0으로 잡으면서 굉장히 좋은 분위기를 타고 있는데요. 하베르츠는 물론이고 웨데고르, 사카, 트로사르, 라이스 등등 모든 선수가 거의 다 잘해주고 있습니다. 아스날이 이 분위기를 유지하고 토트넘을 맞이할 수 있다면 토트넘 상대로 아무래도 좀 우위에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한 65분경 정도까지만 해도 아스날이 북런던 더비를 이거 손쉽게 잡아내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했었는데요. 토트넘이 한 골을 회복한 이후에 경기가 묘하게 흘러가다가 3대2까지 만든 상황에서
쫄깃쫄깃한 승부가 이어지면서 그래도 더비는 더비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먼저 토트넘에 대해서 간단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토트넘은 기존에 해오던 대로 압박을 강하게 가져가고 라인을 높게 가져감으로써 상대 아스날 진영에서 볼을 끊고 바로 공격으로 이어가는 전술을 썼죠. 이런 경우에는 보통 이제 수비랑 공격의 미드필더 간격이 넓어지면서 위기를 많이 맞기도 했었는데요. 이 부분을 호이비에르를 투입하면서 수비의 안정감을 좀 더 심어줬다고 보였습니다. 다만 호이비에르의 한 0.5 조스가스 골 정도 되는 그 자책골, 사카에게 공간을 내주고 연속골을 얻어맞죠. 그리고 코너킥에서 또 한 골을 얻어맞으면서 3대0으로 생각보다 무기력하게 끌려갔습니다. 토트넘이 골을 넣은 것도 사실상 라야 골키퍼의 실수에다가 또 한 번은 데클란 라이스가 수비 페널티 구역 안에서 사커킥을 날리는 바람에 PK로 골을 넣은 거죠. 그래서 토트넘의 공격은 사실 오늘 전술대로 잘 이루어졌다? 라고 보기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공을 탈취하는 것까지는 전술대로 잘 이루어졌지만 탈취한 이후에 세부적인 부분이 가다듬어지지 않은 느낌. 그런데 세부적인 부분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은 아스날의 수비 조직력의 역할도 있습니다. 아스날도 잘 만들어진 팀답게 조직적으로 빌드업을 해나가면서 토트넘을 공략을 하려고 했습니다. 이게 상대적인 좀 약팀, 뭐 강등권 내지 한 중위권 정도 팀까지는 그게 제법 잘 통했는데, 그래도 토트넘은 확실한 컨셉이 있는 팀이기도 하고 또 압박의 강도가 워낙에 강한 팀이다 보니까 생각보다 빌드업이 특히 전반전에는 잘 이루어지진 않았습니다. 오히려 전반전에는 아스날 자신의 진영으로 몰리면서 수세에 처하게 됐죠. 사실 아스날이 만들어가는 공격은 그렇게 잘 통하지 않았었는데요. 토트넘이 처한 상황을 역이용해서 추가골을 만들어냈고 세트피스에서 하베르츠 선수가 헤딩골을 넣으면서 경기를 쉽게 끌어갔는데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아스날의 수비 조직력이었습니다. 수비가 강한 팀이 우승을 한다는 말이 있죠. 아스날은 첫 번째 골 먹히기 전까지는 수비가 거의 완벽에 가까웠다고 생각을 합니다. 토트넘이 볼 소유는 많이 하긴 했는데 공격적으로 효과가 있었다라는 장면은 별로 없었거든요. 그건 아스날이 그만큼 수비 조직력이 단단했다는 건데, 아스날 진영에서 토트넘이 압박을 통해서 아스날의 볼을 빼앗았다. 그랬을 때 순간적으로 아스날 선수들은 그 토트넘 선수들을 향해서 조직적으로 협력 수비를 감행을 했고요. 토트넘이 아스날의 협력 수비를 못 이겨서 백패스를 하거나 혹은 측면으로 공을 뺐을 때 그에 맞춰서 어떻게 수비가 행해져야 되는지 모든 매뉴얼이 다 짜여진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토트넘은 측면에서 무지성 크로스를 올리거나 혹은 무리하게 중앙으로 패스를 넣다가 볼을 뺏기거나 무리한 개인 돌파를 시도하다가 볼을 뺏기기 일쑤였죠. 그리고 아스날은 그걸 통해서 역습을 이어나갔고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역습이 엄청 잘 이루어지진 않았습니다. 사카가 넣었던 거는 그 중에서 한 번 잘 통했을 때고요. 역습을 하려고 해도 또다시 토트넘이 계속 압박을 해서 아스날의 볼을 지속적으로 빼앗아왔죠. 아스날도 토트넘과 마찬가지로 비카리오 골키퍼로부터 짧게 만들어가는 빌드업을 할 때 전방 압박을 통해서 볼을 탈취하고 공격을 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리고 이게 통해서 첫 번째 골이 만들어졌습니다. 첫 번째 골은 물론 호이비에르의 자책골이긴 하지만 그 코너킥이 나오기까지의 상황은 아스날이 전방 압박을 골키퍼한테까지 가함으로써 스스로 토트넘이 실수를 하면서 코너킥을 헌납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아스날도 이러한 압박 전술이 효과를 봤다고 말할 수 있겠죠. 아스날의 수비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짚어볼 게 있는데요. 한 75분쯤 이후로부터는 교체로 들어갔던 마르티넬리가 약간 왼쪽 윙백처럼 활동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것은 토트넘이 히샬리송을 투입하고 브레넌 존슨이 오른쪽에서 파괴력 있는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하면서 측면 수비를 조금 더 강화할 필요가 있었다고 느꼈던 건데요. 토미야스만으로는 조금 어려움에 처하자 마르티넬리를 윙백으로 같이 지원을 해서 5백을 형성하고 브레넌 존슨을 막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존슨이 우측 윙으로 가고 나서부터 파괴력이 심상치가 않았어요. 그래서 존슨을 막기는 약간 어려움을 겪기도 했는데 아르테타가 5백이 실패했다라고 보기는 좀 그런 것 같고요. 오히려 5백으로 전환을 했기 때문에 존슨을 그 정도로 제어를 하지 않았나, 요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손흥민에게 PK 헌납하고 2실점한 이후에 키비오르까지 넣어서 그땐 아예 6백으로 완전히 줄을 세워버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토트넘의 공격을 틀어막으면서 끝냈죠. 근데 65분경까지, 그러니까 첫 골 실점하기 전까지는 아스날이 토트넘의 공격을 정말 거의 완벽에 가깝게 막았었거든요. 물론 로메로의 뭐 골대 맞추거나 그런 부분도 있긴 했었는데 그런 장면은 뭐 세트피스라든지 아니면 좀 돌발적인 상황에 의해서
그런 거를 먹힐 상황은 좀 있긴 했었는데요. 그거 외에 토트넘이 정상적으로 공격을 해서 정상적인 루트로 자신들이 짜온 플랜 안에서 공격을 했을 때 아스날은 그걸 효과적으로 막아내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65분 이후에 아스날이 약간 에너지 레벨이 떨어지고, 왜냐면 이제 계속 주중 경기까지 이렇게 치르면서 체력적으로 토트넘에 비해서 좀 낮아진 상황이니까요. 그리고 토트넘도 선수를 새로 교체해주면서 그것이 어느 정도 통하면서 아스날이 조금 이제 위험에 처하게 됐죠. 그때 수비 조직력이 조금 떨어지었을전정 어떻게 대처하고 어떤 플랜으로 토트넘을 막아야 될지 이런 계획이 어느 정도 서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즉 수비가 잘 훈련이 돼서 경기 내에서 상대를 잘 막았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잘 안 풀렸을 때 어떻게 경기를 이끌어 나갈 것인가 하는 경기의 운영적인 부분에서도 아스날의 노련함이 돋보이는 경기가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자, 전체적인 경기 양상을 다시 한번 훑어볼게요. 처음에는 토트넘이 자신들의 홈이라는 이점을 등에 업고 경기를 주도해 나가려고 했죠. 하지만 뜻하지 않은 호이비에르의 자책골로 인해서 약간 흔들리게 되고 더욱 공격적으로 나가게 됩니다. 이를 역이용해서 아스날은 사카의 역습으로 추가골을 만들어내죠. 여기서부터 토트넘은 약간 더 무기력해졌는데, 그런데 다시 한번 하베르츠의 헤딩골이 나오면서 아스날이 손쉽게 경기를 가져가는 듯 했습니다. 토트넘의 선수 교체 이후에 경기 양상이 약간 바뀌기 시작했는데 의외의 상황, 라야 골키퍼의 실수로 인해서 토트넘에게 실점을 헌납하게 됩니다. 그런데 참 여기서도 재밌는 점이 있어요. 왜 로메로가 거기에 있었느냐. 토트넘이 이미 3골 실점한 상황에다가 4골로 지든 5골로 지든 토트넘은 한 골이라도 빨리 따라가야 되는 입장에서 공격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었죠. 그래서 센터백 로메로를 완전 앞으로 보내면서 공격에 적극적으로 가담시킵니다. 그래서 로메로가 그 앞에 있었던 거고 라야의 실수를 이용해서 골을 넣었죠. 사실 그 골 장면도 거의 공격수 같은 장면이었어요. 보통 수비수들은 정교하고 뭐 그런 강력한 슈팅 잘 못 쏘거든요. 그런데 로메로의 그 슛은 깔끔했습니다. 저는 공격수인 줄 알았어요, 거의. 오늘 조금 부진했던 메디슨이 빠지고 손흥민이 좌측 윙어, 그리고 톱 히샬리송, 우측 윙어는 브레넌 존슨, 그리고 쿨루세스키가 우측 윙어를 보다가 약간 아래로 내려오면서 밸런스를 조율했더니 마침 아스날의 체력이 떨어지는 시점에 맞물려서 토트넘의 공세가 이어졌죠. 그리고 경기 극후반 라이스가 사커킥해서 손흥민에게 PK골, 이러면서 경기가 완전 쫄깃하게 흘러가는 거죠. 저는 오늘 아스날이 원정 경기이긴 하지만 토트넘을 상대로 한 수 내지 두 수 위의 경기력을 선보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팀이 만들어진 그 단단함도 아스날이 확실히 앞서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정말 경기력만 보고 결과를 따졌다면 아스날이 3대 0으로 이겼어도 그렇구나 할 만한 경기였는데 결과는 3대 2, 그 끝까지 막판까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경기. 이게 바로 더비의 묘미라는 거죠. 자, 끝으로 오늘 개인적인 MOM을 선정해보면서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역시 아스날에서 뽑아봤고요. 저는 하베르츠 선수를 뽑도록 하겠습니다. 하베르츠 선수는 오늘 골을 넣기도 했고요. 두 번째 사카 선수가 골을 넣었을 때 결정적인 킬패스를 넣기도 했죠. 그리고 수비할 때는 정말 아래로까지 내려와서 토트넘의 공격을 막고, 공격할 때는 박스까지 직접 타격하면서 정말 많은 영역을 커버를 했습니다. 하베르츠의 이런 폭넓은 활동이 아스날의 조직력 강화에 엄청난 영향을 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총평은 아스날 역시 강한 팀이었고 수비가 강한 팀이 우승을 할 수 있다. 물론 맨시티도 수비가 강하니까 아스날과 맨시티 누가 우승할지는 아직 모르는 거죠. 그리고 강팀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더비는 그냥 그 더비 자체만으로도 어떻게 될지 모른다. 솔직히 처음에는 조금 허무한 느낌도 있었는데 그래도 더비는 더비구나. 이렇게 총평 마무리하면서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